네, 다시 돌아온 밀대리 꿀 팁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더 아머를 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네이버 카페에 많은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그 질문 중에 당첨된 4분의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드니로 님께서 질문을 하셨네요. 그라인더 입문자가 쓰기에 어떤 제품이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앵글 그라인더의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을 해드리면 그라인더 입문자라고 하시면 제가 초보, 취목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갓 그라인더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러키에는 지금 6가지 종류의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초보로 그라인더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패들 타입을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스위치 타입은 계속해서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작업을 하다 보면 본인이 정말 위험한 순간에 이게 사람이 좀 웃긴 게 놔야 되는데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 큰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부하가 걸려서 킥백 현상이 발생을 하거나 날이 끼었다, 날이 터졌을 때 이 제품을 놔야 되는데 이거를 꼭 갖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스위치가 올라간 상태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패들 타입을 추천드립니다. 이 패들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딱 트리거를 놓게 되면 바로 멈추기 때문에 초보로 사용을 하시는 그라인더 입문자 분들이 훨씬 좀 수월하게 안전하게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보이신 분들은 웬만하면 단수 조절이 있는 것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려요. 왜냐하면 그라인더가 워낙 고RPM의 제품이기 때문에 초보분들은 어느 정도 부하를 줘야지 작업이 되는지 감이 잘 없으세요. 그래서 5단으로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이 킥백으로 훨씬 위험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좀 저단의 모드로 사용을 하시면 훨씬 컨트롤이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이 풀옵션,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모델, 제일 비싼 겁니다. 초보분들은 제일 비싼 거 사세요. 그만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HAP 님이 질문을 해주셨네요. 패들 타입과 슬라이더 타입의 정확한 사용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 슬라이드 타입 속도 고정만 사용하였는데 패들 타입 같은 경우 속도에 너무 신경 쓰게 되면 오히려 안전에 위협을 줄 것 같은데 두 가지 사용 용도를 알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일단 미러키에서 출시된 제품은 슬라이드 타입과 패들 타입이 있는데요. 이 용도는 확실하게 다릅니다. 출시의 목적 자체가 달라요. 아예. 자, 일단 슬라이드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연마 작업을 하거나 스위치를 켜놓고 샌딩 작업을 할 때 스위치를 계속 고정적으로 켜놓고 계속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는 제품이에요. 근데 패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절단, 즉 커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입니다. 이 패들 타입을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스위치를 놓을 때 바로 멈추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에너지가 더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커팅에 특화된 제품이고, 그리고 슬라이드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샌딩의 목적에 맞게 출시된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주신 초코쿠키님 축하드립니다. 브레이킹 기능이 없는 앵글 그라인더와 브레이킹이 있는 앵글 그라인더에 멈출 때까지 시간은 얼마 정도 되나?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킹이 없는 검정색이죠. 검정색은 브레이킹이 없는 모델이니까. 그리고 오른쪽 손에 들고 있는 제품은 빨간색인 브레이킹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두 가지의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브레이킹이 없는 모델은 계속 돌아가죠. 브레이킹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그라인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새로 나온 브레이킹이 있는 모델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만 들어도 체감이 바로 되실 겁니다. 바로 브레이크를 밟는 듯한 그런, 바로 멈추는 반면에 일반적인 기본 모델은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날의 공회전이 계속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을 주신 반짝이님, 질문을 참 웃긴 질문을 주셨어요. 가끔 현장 건축주분들이 수박을 사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칼이 없어서 자르기가 곤란할 때가 있는데요. 혹시 그라인더를 활용을 해서 수박을 자를 수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정말 신박한
질문이 아닐까 하는데요.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정말 이 가슴에서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이 열정과 그런 것들이 정말 샘솟았는데, 이게 안전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작업을 하기에는 약간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테스트네요.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만약에 수박을 자르실 때는 절단석보다는 다이아몬드 날을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잘랐을 때는 이게 위생적으로 먹기에 좀 그렇겠죠. 안 그래도 날도 더운데 그라인더를 사용을 해서 자른 수박,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혹시 저한테 요청을 주시면 제가 현장에 직접 방문해서 그라인더를 가지고 수박을 한번 시원하게 대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카페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다 답변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답변을 다 못 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당첨된 4분께는 언더아머 티셔츠를 배송을 해드렸으니 잘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뇌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미러키를 사랑을 해주시라 라는 뇌물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입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습니다. 여름철 전동공구 관리 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미러키 코리아 미러키 병원의 내과 전문의 김성중 대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주 등장부터 좀 요란하게 등장을 하셨는데요. 센터에서 좀 많이 물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혹시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고 또 장마로 인한 침수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종종 수리건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러면 수조를 여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여름의 현장답게 안에 이제 모래와 이런 먼지들을 좀 집어넣어서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이 아주 험하게 사용을 하시는 전동공구들 아주 극한의 현장 상태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전 퇴근하야 되나? 전 집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요? 김대리의 팁! 네, 저희가 전동공구를 사용하다가 전동공구가 이제 침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침수되는 상황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공구가 이렇게 침수가 되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물에서 밖으로 꺼내서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전동공구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고 배터리를 끼고 바로 스위치를 눌러서 작동을 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물에 묻은 상태에서 전기가 쇼트로 인해서 스위치가 고장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바로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마시고요. 꼭 배터리를 분리를 해서 물기를 털어주시고 이 배터리와 전동공구를 프로센터에 침수로 접수를 해주시면 저희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사항은 미러키 네이버 톨카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